2020년 부동산 시장이 매우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 2020년보다는 2021년이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은 이제 막 부동산 시장이 유동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를 크게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은 크게 변동하는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그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에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은 경기가 실제로 하방할 것이냐 아니면 상방으로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고, 정말 이게 코로나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실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점이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들은 아마 실물 경제와 가장 밀접하고 또 가장 느리게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 현재 벌써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크래시가 오는 게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보통 부동산이 10년 주기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2020년인데요. 사실 2010년경이죠. 2011년 이때가 사실 부동산이 가장 하락 저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2008년 리먼 사태가 있으면서 금융 위기가 있었고, 그 금융 위기로 인해서 1년, 2년 후에 이제 그 파급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자, 그런데요, 뜻밖에도 하우징 마켓이 상당히 붐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 제목 보시죠. The housing market is showing sign of a comeback. 사실 그 락다운이 있었죠. 락다운이 있었을 시점이 3월 말 정도였습니다. 3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 4월, 5월까지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상당히 붐비는 내용을 볼 수 있었고, 6월달 들어서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핫한 시장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쓰였을 때가 6월 29일이니까요. 바로 얼마 전이죠. 며칠 전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핫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먼저 모게지 레이시, 그렇습니다. 모게지 레이시 상당히 좋습니다. 30년 고정으로 봤을 때요. 내려가는 그래프가 보이시죠?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가장 우리가 저점이라고 생각할 때가 의외로 이 시점인데요. 그렇죠? 3월 19일, 여러분 잘 아시는 날이죠. 모든 주가가 내팽겨질 때였습니다. 그때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금융 위기로 인해서 페드가 기준금리를 0%로 만들면서 모든 것들이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지점부터 하방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almost 3% 정도의 이율로 모기지를 얻을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되었죠.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년 고정 이율로 했을 때 3%고요. APR이 3.1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 보니까요, 3.5% 정도에 아마 다들 받으시는 것 같아요. 3.5 이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5 이하로 모기지가 팔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점보롬 같은 경우도 3.2, 3.31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15년 보실까요? 15년 레이스는 2.5입니다. 2.5. 지금 이런 이율은요,
아마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연준에서 뭐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 이러면 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글쎄요, 마이너스 금리를 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정말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기지율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요, 부동산 시장이 핫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가 3월달, 4월달, 5월달을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락다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위험에서 많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 리오픈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래서 실제로 6월 달에 보면은 Consumer Confidence,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려 98.1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한 수준의 confidence는 한 90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90 정도면 상당히 뭐 괜찮죠. 그런데 98을 이뤘으니까 뭐 엄청난 거죠. 사실 5월 달만 해도 85.9였으니까요. 그 차이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리오프닝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좀 자신감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정부의 서포트가 있었죠. 인플로이먼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사람들 생각이 좀 바뀌죠. 그죠? 뭐 1200불, 500불 뭐 이런 식으로 주고 또 언임플로이먼트 PUA를 600불 이상 이렇게 받다 보니까 아마도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엄청나게 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 기저효과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처럼 언론에서 나오는 다양한 시각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마다 다양한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 데이터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요점 또 교집합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 데이터들의 교집합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진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5월 달에 우리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 통계를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5월 달 통계는 사실 4월 달에 있는 여러 가지 트랜잭션들이 아마 이 5월 달 통계에 잡히지 않았나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부동산이 트랜잭션이 일어나려면 30일에서 4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 통계는 사실 4월 달 통계를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튼 5월 달 통계를 보시면 심각할 지경이었죠. 사실 그 MOM 즉 먼슬리 기준으로 봤을 때 전월 대비로 봤을 때 9.7% 하락했고요. 전년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26.6%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거였죠. 그래서 세일즈는 3.9 밀리언, 3 밀리언 정도 건수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사실 물량이 작다 보니까 즉 리스팅 되는 것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미디엄 프라이스는 올라간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8만 4,600 이 정도 됐고요. 중간 가격이 그래서 2.3% 전년 대비 올라갔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좋은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요. 레드핀 아실 거예요. 레드핀. 레드핀.com에 가시면요. 여러 가지 빅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찾은 탭인데요. 일단 이 기록을 보시면요. 뉴 리스팅을 이제 레드핀이 통계를 낸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뉴 리스팅 통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현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2020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이 빨간색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자, 락다운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렇게 5월까지 보시면 상당히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시장이 살아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대로 펴서 주름을 이 꺾인 부분을 주름을 펴서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년도 즉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유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와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핫 시즌이에요. 사실 여름 전에 이 부분이 핫 시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요를 못 채웠던 것을 이 부분에서 다시 이제 채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 자체가 핫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기저 효과 때문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물량들이 나오고 또 역시 바이어들도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었지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해서 그 통계가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모게지 뱅크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종료가 된 상태죠. 매매가 종료된 상태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제 4월 중순경에 최저점을 이루고 다시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통계 발표한 5월 통계는 사실 이 4월 중에 있는 통계들이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보였고요. 지금 우리 소비자들 즉 실제 바이어들은 상당히 시장이 핫하다 요 구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핫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7월 달에 들어오면서 약간 꺾이는 추세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우 바쁘게 보였던 시장이 이제 약간 주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요. 포클로저랑 에빅션 모라토리움을 익스텐드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 지원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라토리움을 좀 더 연장해준다. 지금 뭐 이제 3개월 정도 유예해준다. 그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1년 정도 모기지 못 내도 상관없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전에는 약간 쫄렸죠. 상당히 쫄렸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 셀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의 여유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끝까지 봐야 알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모라토리움의 이 에빅션 문제에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밝은 쪽 정보들을 보았죠. 밝은 쪽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이제 조금 어두운 쪽 데이터를 보면 어떨까? 좀 더 현실감 있게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뉴스입니다. 7월 1일 CNBC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모기지 디맨드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세컨드 스트레이트 윅이라고 했어요. 2위크스가 벌써 이제 모기지 어플리케이션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동안 사람들이 리커버리 됐다, 하우징 시장이 리커버리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천천히 슬로우 다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1% 정도 떨어졌고요. 이 떨어진 것은 2weeks 정도 떨어졌음을 이제 얘기해 주고요. 리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리파이낸스 같은 경우 약 2% 정도 전주에 비해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74% 이상 전년도 대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파이낸스 받기 상당히 좋은 시간이죠. 사실 리파를 받으실 수 있다면 받으시는 게 좋은 상황이죠.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레이트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약 1% 이상 차이가 난다. 본인이 갖고 있는 것과 현재 이율이. 그러면 리파를 받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자격 기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본인의 직장 상태라든지 비즈니스 상태라든지 역시 똑같이 세금 보고 등을 보기 때문에요. 본인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본인의 상황이 좋고 크레딧도 좋은 상황이라면 리파이낸스 추천해 드릴 만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모기지 어플리케이션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기지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상당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만큼 감소를 했다라는 건 이만큼 상승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인가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포브스에서 재미난 기사를 썼습니다. 마켓이 지금 하우징 마켓이 리바운딩 하고 있는데 만일 이 스티뮬러스 서포트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지원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성인 1인당 1,200불을 받았고요. 또 미성년자는 500불을 주는 스티뮬러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업자들을 위한 PUA 매주 600불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모기지를 못 내는 경우 모기지를 3개월까지 유예해주는 마련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서포트가 상당히 좋게 느껴졌고요. 사람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떨어졌을 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아주 심각하게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결론은 여러분이 아시겠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다면 포브스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unemployment rate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지점이 이제 락다운이 시작되는 지점이었고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려 10% 이상 12%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폭이 상당히 가팔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비드 19이요 실제로 잡혔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죠. 미국 같은 경우는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실업률은 일종의 리오픈 효과로 일어나는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리오픈을 계속 하다가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 이 잡 리포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예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다면 정말 부동산 시장, 즉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날 것이다 라는 점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어두운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30%의 미국인이요 6월달 하우징 페이먼을 미스했습니다. 상당하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와중에 아파트먼이나 아니면 하우징에 관련된 모기지와 관련된 페이먼트들이 있는데요. 30%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건물주들한테 바로 이펙트가 올 것입니다. 즉 아파트 가진 사람들, 뭐 작은 아파트를 가졌든 큰 아파트를 가졌든 건물주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바로 전이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페이만 못 내는데 건물주들이라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지원책들은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이죠. 건물주를 위한 지원책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럴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버텨야 하는지 상당히 불안한 와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시장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측하는 것보다는 사실 계속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공포스러운 차트를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빅데이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죠. 요즘에 빅데이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글 트렌드에 가시면요, 상당히 좋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키워드를 통해서 세상을 살펴보는 거죠. 예전에 대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힐러리를 검색하는 게 키워드가 많은지 아니면 트럼프가 많은지 비교를 해봤더니 빅데이터 상에서 트럼프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길 수 있었고요. 맞습니다. 이제 아파트 혹은 모기지 혹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제가 입력을 해봤는데요. 상당히 수상한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에빅션에 관한 서치 텀을 찾아봤더니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월 1일 때 상당히 낮았죠. 그런데 이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즉 뭔가가 지금 일어나는 것이 그 전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아마 실업자들이 양산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데이터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 시점이 락다운이 시작된 시점이고요. 이 에빅션에 관한 내용들이 데이터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낮은 부분은 아마 우리가 정부 지원을 받은 책을 받았던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에빅션에 관한 검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에빅션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아무튼 이런 데이터 키워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의해서 이 빅데이터를 살펴볼 필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조금 더 무서운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이거 NAR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NAR 데이터는 바로 부동산 협회라고 할 수 있죠. 부동산 업자들의 협회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내용들 보면 프레스 릴리즈 즉 PR 같은 경우 보면은 상당히 이 사람들 위주로 쓰여졌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요. 리서치한 거 보면 또 괜찮은 리서치들이 많습니다. 바로 전문가들이 아마 이런 리서치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미디엄 프라이스 즉 중간 가격이죠. 하이스트 레벨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즉 가격은 상당히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플레이션 어저스트 프라이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버블픽에 다다랐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밑까지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포지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는요,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 HPI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자, 여기 주황색 선이 보이시죠? 이 선이 바로 HPI가 움직이는 선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이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언제 버블이 터졌는지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터졌고요. 가장 큰 차이가 났을 때 버블이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엄청난 차이를 보실 수가 있죠. 이 차이랑 이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즉 소비자 물가지수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HPI를 볼 수 있습니다. HPI가요. 1900년대 초부터 2000년대까지는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거의 일치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002년, 2001년부터죠. 2001년, 2002년 때부터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부터 이제 부동산 활황의 시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신 분들은 뭐 도시마다 가격 변동이 매우 틀리긴 하지만요. 핫한 지역은 2배에서 3배 치기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 이때 버블이 터지기 때가 바로 2008년도 바로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을 텐데요.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서 저점이 2011년 하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쯤에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자, 지금으로 그때 2011년부터 이제 만약에 어떤 분이 집을 사셨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보신 거죠. 그죠? 거의 2배 정도 올라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2배 이상 올라간 거죠, 사실. 이렇게 폭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커버리면서 엄청난 버블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이요 10년 주기로 움직인다고 해요. 10년 주기. 미국 부동산의 경우 자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거의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블이 터질 때가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20년이기 때문에요. 정확히 10년이 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코비드-19 사태가 아마도 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사실 매우 힘들죠. 하지만 시장을 계속 살펴보면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실 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큰 변화는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실물 경제 중에서도 가장 늦게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NOD를 받고 뭐 포클로저가 생기고 하려면 지금부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 쳐도 1년 후에나 그 이펙트가 분명히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보고요. 이러한 공포지수가 어떻게 실제로 움직이는지 주의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마 2008년도 금융위기를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엄청나게 뜨거운 시장을 형성한 후 갑자기 폭발하듯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도 그와 같은 폭발 직전에 핫한 마켓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